매일경제TV에는 성공이 있습니다. 최현덕의 성공 전략 시작할게요.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속보가 좀 전에 떴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란 내부에 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이게 일부 지점에 타격을 실제 입힌 것으로 일단 여기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급락을 하는 겁니까? 진단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란 언론을 통해서 폭발음이 크게 들렸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이란 내부에 한 기지를 타격했다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게 중동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줄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가가 3% 급등했고 그러면서 미국의 채권 금리가 빠지기 시작했고 원달러 환율이 또 올라오고 있죠. 어쨌든 지금 시장이 빠지는 이유는 중동 이슈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전해지는 속보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놀란 거냐면은 원래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 타격했을 때 이면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보복 공격을 한다고 했지만 그걸 이제 바이든도 그렇고 전 세계가 말렸고요. 이게 좀 지연되고 있던 건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쨌든 막아내긴 했습니다만 이걸 가만히 냅둘 경우에는 좀 억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보복 공격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동안 예상됐던 게 뭐 석유시설 타격하겠다. 제일 강하게 나왔던 게 핵시설 타격하겠다라는 거였던 건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어쨌든 이란의 타격으로 해서 큰 폭발이 들렸고 어느 기지를 타격했다고 하니까는 이 핵 공격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를 우리가 항상 이제 과거의 어떤 경험을 돌이켜서 봤을 때 항상 중동 이슈는 쥐장학수 이슈 끝난 적이 더 많았고요. 만약에 진짜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다? 이거는 뭐 2차 세계대전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모한 공격을 했을까라는 거에서 의무심이 있죠. 그러면 그냥 단순히 어떤 기지를 공격해서 큰 인면피가 없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좀 불확실성 해소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상황은 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핵시설을 타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지금 그런 우려감 때문에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핵시설을 타격하지 않고 그냥 어떤 미사일 공격에 좀 그친다고 한다면은 서로 주고받고 끝나는 거란 말이죠. 네. 또 이란도 지난번에 이제 그 어떤 중국과의 통화가 보도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자제력을 좀 갖고 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공격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더 좋은 걸 수 있고 다만 이제 시장이 좀 우려감대로 이 핵시설을 타격한 거라고 한다면은 이건 그야말로 뭐 진짜 세계 2차 대전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급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히려 만약에 정말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주식만 망하는 게 아니라 뭐 현금 갖고 있는 분들 다 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좀 대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상황을 좀 기회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나온 이 속보에 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며 국내장이 급격하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후반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현 구간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략을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최현덕의 성공 전략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가 세워봐야 될 전략이 금리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밤사이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또 낮추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애초에 기대가 없었으면 이렇게 실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문제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실망감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악재가 없어지면서 크게 올랐는데 네. 오늘은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이런 카드가 또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 장중에 이 중동 이슈가 진짜 확실하게 커지다 보니까는 급락이 나온 건데 어쨌든 중동 이슈는 이제 사실 뭐 군사 전문가들도 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경험 봤을 때 항상 이럴 때 기회였다라는 것을 보고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은 저는 시기상조로 보는 게 뭐냐면은 간밤에 이제 연준의 2인자가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했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그 2인자가 하는 말이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지만은 가능은 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전망은 다 나오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죠. 금리 지연만 이야기해주면서 금리 지연에 대해서 확정을 한 거고 금리 인상 얘기 안 했던 건데 이제 연준의 2인자가 금리 인상 가능은 하다. 요거 때문에 이제 좀 어제 같은 경우도 좀 그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빠진 걸로 좀 보이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인플레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락 속도가 둔화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데이터 갖고 금리 인상 말하는 건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결국 만약에 이제 나중에 데이터가 쫙 올라왔을 때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의 데이터 갖고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연준은 데이터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한 우려감을 말한 것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자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당연한 거거든요. 어쨌든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금리 인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제가 볼 땐 좀 중장기적인 어떤 그 악재가 되면서 우리 좀 괴롭힐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장 급락 요소는 아니다. 네. 이 중동 이슈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중동 이슈를 당장 우리가 뭐 주말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다만 과거 돌이켜 봤을 때 항상 좀 시끌시끌하면서 변동이 나왔을 때 오히려 매수를 좀 봤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터진 건 방금 전이긴 하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를 중장기 관점에서 보고 오늘의 이슈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도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편입한 종목들이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정말 잘 가고 있잖아요. 네. 목표가 이미 도달한 종목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뷰 첫 번째 오스코텍 가보겠습니다. 6% 최고가 기준 수익률 기록하는데요. 후속 전략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중동 이슈가 터지면서 네. 지금 오늘 아침에 또 올라가던 기업들도 좀 빠지고 있는 건데 맞아요. 저는 오히려 어떤 미래 수익에 대한 확정이 된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럴 때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중동 이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변동성이 꽤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서로 주고받고 끝난다고 한다면은 이 변동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려와 있을 때 사는 게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면 6월 달에 FTA 승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이제 확정적인 건데 6월에 나오냐 8월에 나오냐라는 그런 건데, 이 경쟁력인 타그리스 같은 경우는 4개월만 나왔기 때문에 6월 때 나온다고 한다면은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이 외국의 빅파마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기업이고, 이게 이제 재무제표로 찍히는 거거든요. 이 현금흐름이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스코텍은 오히려 매수기를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종목 더 가겠습니다. 알테오젠이고요. 꾸준히 이야기해 주신 게 시장 부진 속에서 반등한다면 주도주 안에서 우량주가 갈 것이다라고 계속 코멘트 주셨잖아요. 네. 그 주도주가 반도체도 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있는데 그렇죠. 알테오젠 어저께 편입할 때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댓글이 많았거든요. 네. 한 번 더 리뷰 주세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도 정말 매수 기회라 보는 게 뭐냐면 네. 제가 지금 바이오 기업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큰 금액의 현금 흐름이 거의 확정됐다. 이게 이제 이 독점 계약을 한 거고요. 이미 그 작년 같은 경우 33조의 매출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과 독점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이렇게 어떤 시장 변동 때문에 빠졌을 때 매수하는 게 맞다라 보는 거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라든가 이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뒤로 밀리면서 빠졌던 건데, 이 알테오젠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은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한 2년 뒤부터는 현금 흐름이 거의 확정돼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이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렸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9월 달이거든요. 네. 우리가 한 5월, 6월만 간다 하더라도 또 9월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빨라질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지금 데이터는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고 있지만은 우리가 5월 달에 확인할 수 있는 4월 데이터는 또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동 이슈 때문에 유가가 올랐습니다만은 중동 이슈가 사라진다고 한다면은 유가는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인플라 데이터가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이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저는 오히려 매수 관점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좀 좋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장에 미처 편입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 기회가 충분하다. 오히려 이슈가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우리 매수 기회 알테오젠으로 한 번 더 잡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으로 또 시장을 타파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종목으로 수익 극대화해볼 수 있을까요? 공개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천당 제약을 가져오셨어요. 네. 이 내용 재밌죠? 조성된 시장 안에서 네. 약간 얄밉다라고 생각할 동종업계 기업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무혈 입성을 한 기업입니다. 이 종목 근데 고점이 최근에 15만 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거기다 지금 빠진 게 이게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복제를 만들다 보니까는 다른 기업도 만들지 않겠냐라는 건데 그거는 맞는 말인데요. 특허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게 삼천당 제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무혈 입성해서 다른 기업들이 막 특허 해결하고 있을 때 이미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시밀러는 항상 가장 먼저 진입하는 게 중요한데, 삼천당 제약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제가 이 무혈 입성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보통 바이오 기업들 하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결정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 자체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제 개발했는데 정말 많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 아일리아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만 12.8조, 그러니까 13조가 팔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미 13조라는 매출이 나오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에 대한 복제액을 만들어 파는 거기 때문에 복제액을 더 싸게 만들겠죠. 그 시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무혈 입성이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게 이제 그 매출 7위 의약품의 아일리아입니다. 이 특허 종료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고 유럽은 내년이기 때문에 이 특허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복제액을 만들어 들어가는 거고,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이제 퍼스트밀러 과연 가능하냐라는 건데, 사실 이미 유럽의 14개 국가가 다 독점 계약했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이미 퍼스트밀러에 대한 의심은 좀 벌 수가 있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오리지널 제약을 만드는 회사가 지금 바이오시밀러 들어오는 회사들한테 소송을 걸었거든요. 네. 특허 침해했다고. 근데 그 소송을 건 기업들 보게 되면은 셀트리온과 삼성도 있는데 삼천단 제약 없어요. 이 얘기는 특허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삼천단 제약한테는 그 어떤 소송을 걸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특히나 지금 다른 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이 바이알 제형이라 그래서 이 굉장히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그 바이알 제형으로 특허가 들어가 있는 건데, 유럽에는 지금 PFS라고 해서 실제 이제 우리가 어떤 충전용 주사기라고 해서 네. 그 PFS 제형으로 유통되고 있는 90%거든요. 근데 PFS 제형으로 특허를 문제를 푼 거는 삼천당 유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퍼스트밀러를 의심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저런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는 또 이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밀리다 보니까는 고점들이 빠졌던 건데요. 오히려 이런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주가 밀려 있을 때 이런 걸 잡아준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이것도 이번 연도 후반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내년부터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고 재무제표가 찍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찍히려면 한참 멀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재무제표로 이제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확정적인 흐름이 나온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지금 쌀 때 좀 매수해놔야 나중에 또 큰 수익 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매력이 다양한 기업입니다. 최초라는 타이틀도 참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목표가 한번 세워볼까요? 이게 지금 주봉 같은데 15원 넘어갔다가요. 지금 좀 빠져 있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어떤 노이즈 때문에 또 그 퍼스트밀러로서 의심도 받았고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되면서 좀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 금리 인하가 지연됐다 하더라도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게 9월 달이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은 더욱더 강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현금 흐름이 거의 확정적인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쌀 때 오히려 사두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삼천당 제약 같은 거는 목표가를요 일단은 14만 원까지 단기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94,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천당 제약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14만 원이었고요. 손절 라인은 94,000원. 수많은 수익률 게임에서 최다 1등을 기록하고 있는 최현덕 매니저님. 오늘같이 조정이 깊은 상황 매수 기회다. 삼천당 제약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떤 종목에 대한 매력이 있을지. 네, 화장품주 안에서도 마녀 공장 가져오셨습니다. 네. 미국 매출 급증할 화장품이다 했는데 이미 작년에 네. 아마존을 토대로 클렌징 제품이 잘 그렇죠. 팔려가지고 뭐 200% 가깝게 네. 증가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렌징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네. 우리가 화장품 기업하면 대부분 어떤 중국에 대해 의존을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상 중국 매출이 많이 줄었고 미국 매출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미국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마녀 공장을 좀 보자라는 건데, 앞서 말씀 좀 해주셨지만은 미국 향 수출 비중이 역대 최고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186%가 올랐고요. 이 K뷰티가 이제 원래는 중국 쪽에서 많이 살아났던 건데, 지금 작년 그 화장품 수출 기록을 좀 보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반으로 줄었고 미국 쪽에서 오히려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녀공장 같은 경우도 이 미국 쪽에서 매출 늘어나고 있는 좀 그 화장품 쪽에서는 알짜배기 중에 알짜배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클렌징 오일 대표하는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올리브영 가시면은 뭐 아워 비건, 노머시. 네. 뭐 저는 이제 화장품을 잘 몰라가지고. 아니, 클렌징 네. 하시잖아요. 메이크업 지금 하고 오신 거 아니세요? 저는 이제 클렌징까지는 안 하고 그냥 이제 뭐 비누로 하고 남자다 보니까 화장품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올리브영 가면은 이제 구매할 제품이고, 맞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클렌징 오일을 대표하는 제품인데, 이게 지금 아마존에서도 이제 매출이 꽤 크게 나와서 아마존을 대표하는 제품이 됐고, 이제 올해 7월부터는 이 코스트코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트코에 들어가서 지금 코스트코에서 이제 그 대표 제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코스트코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 코스트코로 그 들어가게 돼 있고요. 300여 개 코스트코의 전 세계 매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매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매출이 급증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이 어떻게 보면 약점이 중국에 좀 의존하는 그런 화장품들은 좀 못 가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오히려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 쪽에서 전 세계로 이 매출 확대가 되는 기업들은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바로 마녀공장이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마녀공장으로 수익 극대화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설정해 주시죠. 네. 지금 그 아모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좀 작다 보니까는 최근에 좀 부각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 보시면은 상당히 싸죠.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화장품 기업들이 한 이만큼 정도 올라와 있고 오히려 지금 뭐 이제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를 기록하는 기업도 많은데 마녀공장은 지금 미국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안 올라가 있던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그 저평가 영역에 있고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요 27,000원까지 좀 크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18,000원을 손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을 대표하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마녀공장이었습니다. 지금 매수하기도 좋은 자리입니다. 목표 주가는 27,000원, 손절 라인 18,000원이었습니다. 자, 쉬지 않고 일하는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4시에 무료 방송이 준비돼 있죠. 예, 4시 무료 방송 있는데 이 중동 이슈를 또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중동 이슈가 끝났을 때 또 가장 먼저 올라갈 종목들 우리가 좀 그 매수해 준다고 한다면은 아마 다음 주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황과 종목 정확히 말씀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위를 하고 있는 매니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시장 안에서 1등으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면서 최현덕의 성공 전략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